133번째 주중현 시작합니다. 5월 22일 저우의 열애설로 인터넷이 뜨거웠습니다. 스킨십을 나누는 파파라치 영상까지 유출되면서 더 불이 붙었는데요. 4월 중순 베이징으로 귀국한 저우예가 숙소 창가에서 한 남성과 함께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한 달 뒤에도 두 사람은 똑같은 장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또 포착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네티즌들의 검색으로 상대 남성이 신인 배우 주호기로 지목되었으나 당일 오후 1시 24분 주호기의 전 매니저 리 덩커가 SNS를 통해 수소문해봤는데 주호기가 절대 아니다. 상대 남성은 연예계와 무관한 일반인이다 라며 루머를 차단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남성의 얼굴은 흐릿하게 나온 반면 저우예의 얼굴은 알아볼 수 있게 나온 점을 들어 남성이 파파라치와 공모해 사진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백록과 주의견의 열애설도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18일 현지의 한 파파라치 매체는 백록과 주의견이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영상을 폭로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주의견의 전용 차량 기사가 백록을 먼저 그녀의 숙소로 배웅했고 뒤이어 주의견 역시 백록과 동일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연달아 찍히면서 온갖 의혹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는데요.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영상이 공개된 지 2시간 만에 두 배우의 소속사에서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당일 스케줄은 연예계 동료들 간의 지극히 정상적인 친구 모임이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두 아티스트는 모두 현재 명백한 솔로 상태임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스캔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열애설이 이어지자 현지 대중의 분위기도 예전과는 달라서 SNS에는 연애를 하든 말든 작품만 잘하면 된다, 매번 떠드는 문화가 지겹다 등 회의적인 반응도 다수라고 합니다. 전희미가 한국을 찾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한국 음식도 야무지게 먹고 사진도 여러 장 남겼는데요. 전희미는 6월 20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6 글로벌 OTT 어워즈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라있기도 합니다. 여행 사진을 이번에 직접 올린 것은 내달 열리는 행사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내한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2016 글로벌 OTT 어워즈에 송유룡이 시상식에 참석차 방문, 내한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1차 라인업이 공개된 상태라고 하니 더 많은 배우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이번 행사를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릉역의 남다른 스트레스 해소법이 공개되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장릉역이 공대 출신인 건 대부분 아실 텐데요. 뼛속까지 공대생인 장릉역은 카메라를 사면 사진을 찍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기를 직접 다 분해해서 내부 파라미터와 기계적 메커니즘을 분석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쌓이면 기계의 작동 원리나 정교한 수공의 도면이 담긴 전문 서적을 읽으며 내부 구조를 파고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설증 제작진은 21일 웨이보 공지를 통해 드라마 촬영이 이날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작품은 중국 당국이 추진 중인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을 중심 소재로 삼았습니다. 촬영 시작과 함께 류은영의 제복 차림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팬들을 환호하게 했습니다. 설증은 국경 간 자금 세탁과 국제 사기 등 대형 사건을 다루는 대작 드라마로 현지에서는 2024년 히트한 범죄 드라마 광표에 버금가는 대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위해 류은영은 시대극 출연 제안을 여러 편 고사했고 약 7.5kg의 감량과 함께 형사 수사 관련 전문 훈련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록과 후명호가 2017년에 촬영을 했던 작품 서유기 여인국이 제목을 호녀무쌍으로 변경하고 텐센트 비디오의 예약 페이지를 오픈하며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 미디어 규제기관인 광전총국이 고전 신화를 악의적으로 각색하거나 개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강력한 규제를 발표하면서 서유기를 재해석했던 이 작품이 직격탄을 맞아 그대로 봉인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떠나 무려 9년 전 작품이니 배우의 팬덤은 이 작품의 방영이 반갑지만은 않다고 해요. 9년 전 촬영 당시 백록은 신인이었기에 원래 3번 배우였다고요. 하지만 그녀가 스타가 된 지금 텐센트는 은근슬쩍 백록을 2번으로 올려치기에 전면에 내세워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희미가 대여주극 대당벽주기 출연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남자 주인공은 양홍문, 서브 여주로는 장묘이가, 서브 남주로는 왕홍이가 합류합니다. 제작진 측에서는 원작 속 여주인과 전희미의 외형적 싱크로율이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전희미의 입장에서도 본인의 커리어를 한 단계 끌어올릴 든든한 대여주물이 필요했던 시점이라 기분 좋게 도장을 찍었다는 후문입니다. 대당벽주기는 조정의 거대한 음모에 휘말려 지하 궁전에 산채로 매장당했던 만수공주가 극적 구조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는 대작 드라마입니다.
한 힐링 예능에 출연 중인 서약함은 남다른 예술적 재능과 섬세한 감각으로 프로그램의 시각적 퀄리티를 한 단계 끌어올리며 SNS에서 서약함 미대생의 가치는 여전히 상승 중이라는 핫 키워드로 실검을 장악했습니다. 서약함이 팔레트와 붓을 손에 쥐자마자 특유의 전문적인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는데요. 그녀는 밋밋했던 숙소의 대형 유리창을 캔버스 삼아 고도의 집중력과 섬세한 터치로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샤오잔이 마카오에서 열린 아시아 예술영화제에서 영화 득한 근제로 최우수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5월 21일 밤 마카오에서 개최된 아시아 예술영화제 시상식이 끝난 후 샤오잔은 밤을 새워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샤오잔은 심천, 창사 등 여러 도시를 바쁘게 경유해야 했으며 이틀 동안 제대로 눈을 붙인 시간은 고작 2.5시간에 불과한 강행군이었다고 합니다. 추곡의 장르력과 전이미가 드라마의 완성도를 위해 출연료를 자진 삭감했었다고 합니다. 추곡은 송나라 시대의 분위기를 사실적으로 재현한 의상과 대규모 세트, 정교한 미술로 화제를 모았는데 제작진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비 상당 부분을 세트 건설과 미술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들도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출연료로 참여했다는 후문인데요. 드라마의 성공으로 두 배우는 현재 5배 이상 몸값이 뛴 상태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세일리이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요즘 비싼 데이터 로밍이나 현지에 가서 줄 서서 유심 구입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심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일리이심은 무려 200개 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요금제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다운로드하면 새로운 국가에 갈 때마다 새롭게 설치할 번거로움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세일리20 요금제는 기계 지원 확인하고 iOS 및 안드로이드 기기와 호환되거든요. 비싼 데이터 로밍에서 진짜 아껴 썼는데도 여행 전 일정을 커버해주지 못해 그때부터 와이파이 되는 곳을 찾아 헤매는 일은 이제 그만. 세일리는 115개 이상의 위치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기 싫은 팝업 광고를 차단하여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을 절약하고 더 빠른 브라우징 속도를 제공하는 광고 차단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저렴한 요금으로 빵빵하게 제공되는 데이터로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 연결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 세일리20은 24시간 7일 내내 채팅 지원이 가능하니 현지에서 사용하시다가 방법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 소통하실 수 있으니 마음까지 든든합니다. 지금 바로 탑공 채널 구독자님들을 위한 전용 링크 seilly.com/탑공으로 들어가시거나 코드 탑공을 입력하시면 15% 할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앞서 말씀드린 탑공 전용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현재 중드 광고계의 남자 배우 3대장은 왕이보 단건차 샤오잔이라고 합니다. 20일 기준 중국 남자 스타들의 광고 계약 건수는 가수 겸 배우 왕이보가 33건으로 1위, 단건차가 23개로 2위, 샤오잔이 21개 브랜드 모델로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4위는 샤오잔과 동일하게 21개 브랜드 모델인 정우회로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샤오잔보다 계약 건수가 적다고 하며 5위는 장능력으로 총 20개의 브랜드의 모델로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왕이보는 특히 20개가 넘는 글로벌 앰버서더와 4개의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어 광고주들이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블루칩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범인수선전 시즌2 제작이 들려오면서 과연 누가 여자 주인공으로 출연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즌1은 김신이 여자 주인공으로 출연했었으나 2025년 3월 벌어진 교통사고의 원인이 매니저가 아닌 본인의 부주의한 운전이라는 사실이 지난 2월 드러나 비판을 받은 만큼 시즌2 출연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라고 합니다. 범인수선전 1편은 공개와 동시에 30개에 가까운 광고 브랜드를 유치했고 배포 기간 총 124개의 브랜드가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공준의 아마존도 시즌2를 확정했습니다. 중국 현지 플랫폼 유쿠는 2026년 작품 라인업을 공개하고 공준이 활약한 무협 아마존의 속편을 선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 시즌2는 전작의 마지막 회에서 언급된 8년 후의 암하를 무대로 합니다. 조직 내부의 소용돌이치는 권력 다툼과 음모를 중점적으로 그릴 예정으로 전작의 PD가 그대로 제작을 맡고 원작자가 각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단건차 왕초연의 애정유연아가 3년 만에 드디어 방영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3년 크랭크업 이후 무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브 남주의 탈세 스캔들과 제작사 교체 등 갖은 악재가 겹치며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애정유연아가 오는 6월 8일 방영을 확정했습니다. 다행히도 애정유연아의 원작 소설가의 또 다른 드라마화 작품 종한양 주주의 미러기가 기습 흥행을 기록하면서
원작자의 IP 가치가 치솟으면서 같은 작가의 라인업인 애정유연아에 대한 기대감도 극에 달해 6월 8일 방영 타이밍을 잡게 되었습니다. 애정유연아는 상하이 금융가에서 벌어지는 현실 공감 한지붕 로맨스를 그리는 작품입니다. 장릉혁, 이윤이 귀란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귀란은 촬영 현장 모습이 공개될 때마다 장릉혁의 또 다른 리즈 갱신 작품으로 불리며 계속해서 화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추곡의 폭발적 흥행과 맞물리며 장릉혁이 체력적으로도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해내야 했던 작품이기도 했던 귀란은 난세를 평정하는 영웅의 사랑과 야망을 그린 작품입니다. 텐센트 측에서는 촬영 완료와 더불어 틱톡에 홍보 영상을 업로드했으나 좋아요를 10만 개나 받았던 영상이 한순간에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플랫폼 간의 이권 갈등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하며 드라마의 제작 및 출품사인 텐센트와 틱톡의 비즈니스 협력 계약이 지난 4월부로 만료되었으나 양측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고요. 이로 인해 텐센트 계열의 모든 신작 콘텐츠는 현재 틱톡 내에서 노출이 차단되는 상황입니다. 남송훈이 현대 전극으로 시청자들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바로 작품 저겸이라고 하는데요. 당초 리시엔과 남송훈의 협업설이 돌기도 했던 작품이었으나 저겸의 사전 제작 준비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리시엔이 장정희와 협업하는 작품 무리청 촬영에 먼저 들어가게 되면서 물리적으로 스케줄 조정이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대신 드라마 알희에서 서브 남주로 출연했던 대욱이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겸은 미성년자 보호에 나선 열혈 검사들의 현실주의 성장 서사를 담고 있는 묵직한 드라마라고 합니다. 저일초가와의 장릉혁과 왕초연의 달달한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저일초가와는 치명적인 로맨스 작품으로 다소 무거운 느낌의 예고편만 그동안 공개되어 왔었는데 두 사람의 달콤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드라마를 기대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잠시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일초가와는 비극적 구원 서사부터 형수와 시동생의 금기된 사랑까지 모두 담긴 작품입니다. 신작 하불동주도에서도 단건차의 고난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장상사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겪은 상류 캐릭터를 연기했던 단건차가 하불동주도에서도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감내하는 캐릭터를 연기한다고 합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들어 목과 손목, 발목에 시뻘건 피멍과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건차는 현장에서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오직 감독의 큐사인에만 집중해 현장 스태프들의 극찬을 자아냈습니다. 하불동주도는 남송 난세 속 배신자 장군과 거지 소녀의 로맨스를 그리는 작품입니다. 리시엔과 이일동의 7년 만의 재회작 장풍기의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예고편은 한편의 완성도 높은 웰메이드 영화를 연상시키는 압도적인 미장센과 긴장감 넘치는 연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국 시대판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를 연상시킨다는 브레인 서스펜스 드라마 장풍기에서 이일동은 도끼 품은 판무파탈 캐릭터를 연기하며 리시에는 과문이 몰락하기 전에 귀공자부터 시정 잡배 모습까지 팔색조의 매력을 선보입니다. 왕성월 등은이의 고백이 공식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왕성월은 극중 까칠하면서도 멋진 비행사 역을 맡아 등은이와 학창시절부터 사회인에 이르기까지의 재회 로맨스를 펼칩니다. 아직 현대극 대표작이 없는 왕성월에게 고백이 대표작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작품입니다. 이윤혜와 관효동의 요한이 5월 20일을 맞이하여 기념 비하인드 메이킹 영상을 공개하면서 케미 폭발 장면들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실 커플 같은 장난스러운 모습이나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들이 공개되면서 달콤함이 폭발했는데요. 요한은 방황하는 청춘의 구원 서사를 그리는 로맨스 작품으로 현재 사전 예약 250만을 돌파한 기대작입니다. 리니 노우쿄의 절월량이 방영 허가증을 취득했습니다. 절월량은 낯가림이 심한 소녀 울리가 부식칙을 용기 있게 쫓아다니며 시작됩니다. 결국 헤어지게 되는 두 사람, 운명처럼 재회한 부식칙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울리를 향해 굳건한 로맨틱 공세를 펼치며 다시 사랑을 이루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예능까지 챙겨보시기는 힘들긴 하겠지만 5월 27일 류은영, 장릉혁, 저우커이 등이 출연하는 예능 게시출입파 4가 위티비에서 방영을 시작합니다. 탑공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배우들이 출연하는 예능이라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업로드했던 2026년 중국 남자 배우 인기 순위 탑20 영상이 중국어로 번역되어 현지 플랫폼에서 돌고 있더라고요. 같은 영상을 다른 분들이 번역 작업해서 몇 개가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댓글 반응도 다양했어요. 순위가 이게 맞냐부터 시작해서 누구누구가 몇 위라는 걸 믿을 수 없다, 누구누구는 왜 없냐, 중국 현지 순위랑 다른 것 같다 등등의 다양한 댓글이 생각보다 꽤 달려 있었습니다. 국내 OTT 소식입니다.
일일어바 진비우의 백일제 등이 6월 1일 중화TV에서 방영을 시작합니다. 오감을 느끼지 못한 채 400년을 살아온 귀양 화사모의 앞에 어느 날 자신의 운명과 얽힌 검을 지닌 인간 단서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 백일제 등. 6월 1일 중화TV에서 방송 예정인 백일제 등이 티빙에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2화씩 공개될 예정입니다.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티빙을 통해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33번째 주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